제주도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독립기구화는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기능을 축소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되면서 제주와 북한을 잇는 평화 크루즈 구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쇠고기를 판매해온 유통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도내 음식점 50여 군데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신축이 잇따르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먼지는 물론 건물에 금이 가는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의 경제부지사를 신설하고 행정시의 기구와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조직 개편 용역 결과는 경제부지사 신설과 행정시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경제산업을 총괄하는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덜어내고 국정기조에 맞춰 정무부지사 직속의 창조협력본부를 신설합니다. 행정시 특성을 반영해 제주시의 안전교통국, 서귀포시의 문화관광체육국을 신설하고 사무와 인력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구화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와 감찰 업무를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공무원, 복무감찰 업무는 제주도로 이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공직비리가 잇따라 감사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을 역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행법상 독립기구화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표시했는데 이거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특별자치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공무감찰 자체도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을 도로 가져갔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뉴욕시도 헌법이 있고 자치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자치헌장에 이제 준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도의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정기 인사에 조직 개편안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첫 단계부터 논란이 일면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한국능률협회는 제주시설자산공사를 설립해 제주 월드컵 경기장과 돌문화공원 등 공공시설 24군데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시설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거나 환경자원공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민간 교류 활성화를 합의하면서 제주와 북한을 잇는 평화 크루즈 구상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발표됐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지역 대형 크루즈 선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포럼에서도 제안했던 제주와 북한을 잇는 크루즈 라인을 실현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와 북한의 원산 혹은 남포를 크루즈 라인으로 연결한다면 북한은 아시아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정상 국가로 걸어 나오는 소통과 개방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단계별 실현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첫 단계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중국 국적의 크루즈선이 텐진과 북한 남포항, 인천과 제주, 상하이를 잇는 서해안 노선을 운영합니다. 2단계로 제주와 일본, 북한, 러시아를 잇는 동해안 노선을 만들고 3단계로 한국인을 태운 한국 국적 크루즈선을 취항시키자는 겁니다. 최소 5천억에서 1조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북한에다가 저희가 가져다 줄 수 있고요. 남포에서 인천으로 크루즈가 중국인들을 3,000명 태운 크루즈가 오게 되면 서해안에 있는 NLL의 남북의 해상 긴장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긴장을 늦추는 그런 면에서는 이 평화 크루즈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구상이 좀 실천화될 때는 우리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크루즈가 남북한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운항 허가와 북한의 크루즈 접안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남북 관계가 급변하면서 제주를 중심으로 한 크루즈 노선이 화해와 평화의 바닷길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다음 달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로 쇠고기를 사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쇠고기를 팔아온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동창고 안에 상자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쇠고기들을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났습니다. 포대 안에는 하얗게 색이 바랜 쇠고기가 담겨 있습니다. 식육 포장 처리업자 35살 김모 씨가 이곳에서 허가 없이 보관해온 쇠고기는 17톤. 이 가운데 20%는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1톤을 보관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가 끝나자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2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식육점 등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는 폐기시켜야 하지만 최근에 도축한 것처럼 라벨지를 거짓으로 꾸며 이 음식점 등에 정상가로 납품시켰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도내 음식점과 식육점 50여 곳에 쇠고기를 납품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력 번호를 조회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계속 지금까지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추석 전까지 축산물 유통기한을 속이는 행위를 단속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고 속여 영세 상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오수선 집주인 A 씨에게 일본에 사는 친척들이 쓰나미로 사망해 유산 98억 원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2억 7천만 원을 빌린 뒤 달아나는 등 2명으로부터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5명에게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시설 신축이 늘고 있는데요. 소음과 먼지는 물론 건물에 금이 가는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하는 공사 현장. 바로 옆 아파트 건물 주차장 바닥에는 곳곳에 금이 갔습니다. 공사장과 건물 사이의 땅도 움푹 파였습니다. 집안에도 세탁실 타일 곳곳이 부서졌고 천장과 벽면에 금이 갔습니다. 주민들은 2달 전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뒤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이 계속 실금이 가고 크게 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여기 소음과 먼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1년 동안 저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다 하니 저희들은 어떻게 답답해서. 호텔 신축 공사장 옆에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공사장과 아파트 사이의 거리가 50m밖에 안 되다 보니 소음과 먼지 피해가 크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분진과 또 이제 신축 다시 또 식식공사 재개하면서 파이프야 뭐 목재야 저런 철판가도 던진 소리가 뚜덕뚜덕 날 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다지 않습니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업소 건축붐이 일다 보니 건축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소음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 그 소음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 행정처분 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공사업체에 주의하도록 지도했지만 대부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앞바다에서 0.5톤급 고무보트 선회기가 전복됐습니다. 사고 당시 보트에 타고 있던 낚시꾼 3명 가운데 2명은 헤엄쳐 무트로 나왔지만 제주시 애월읍 58살 양모 씨는 실종됐다 16시간 만인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외도동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닻을 내리고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물이 찼다는 생존자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민간단체 회원과 기자들에게 해외 연수와 취재 비용을 지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주도가 민간단체 회원과 기자 등 189명에게 2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법률 준수를 촉구하고 도지사에게는 공명선거에 협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는 선관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에 추진되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순간 국민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 폭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끝장 토론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11월 12일 치러지는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능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뤄지며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 중이거나 출신 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나 다른 시도 졸업생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접수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사는 제주 출신 수험생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 성동 광진교육지원청에 원서를 내면 됩니다. 공석 중인 제주도 서울본부장 공모에 도외 인사 2명이 응모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에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치른 뒤 서울본부장 임용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본부장은 국회와 정부 협력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